저번 시간에 이제 예비 후보가 되시고 제일 반응이 많았던 게 이렇게 체인지였던 것 같아요. 싹 바꾸겠다. 그 부분 중에서 제일 크게 또 강조하셨던 게 이제 교권 관련이었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왜 교권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윤홍입니다. 교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안전을 제외하고 교권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교육이라는 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화가 나 있으면 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면은 학생들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교육, 또 우리 애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교권 침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학생 인권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무너졌다.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왜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선생님이 학생의 그림자를 그렇죠. 밟지 않아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학생이 두렵다 이렇게 되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A 학생이 성적이 좋아서 칭찬을 했더니 옆에 학생이 학대라고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참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신고당한 선생님은 그 다음날 수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없애주는 게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지, 오히려 공문수 하나 줄여주면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소송 준비하는 게 더 뭐 그냥 이게 고소나 너무나 만발돼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시나요? 제가 서희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하도로 그렇죠. 대두가 되었죠. 그때 제가 부교육감으로 있었고, 일환을 하나 소개하면은 그때 추모식을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쪽 추모식을 하려는 쪽에서는 그 교육청이 짠디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교육청 입장은 절대 불허였습니다. 그 밖에서 해라. 이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냥 제 직권으로 짠디밭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짠디밭에서 추모식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 일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서희초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교권 침해가 났을 때 그 단계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언제든지 변호사를 본인이 원하면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교권침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권침해라고 판정이 나와야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그 과정에서 정말 시달릴 대로 다 시달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권침해위원회 판정이 없더라도 교권침해 사고로 신고하면은 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바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 또한 팩사행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험사가 지금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서 전화만 하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 사고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줘도 그 선생님이 변호사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느 알겠다. 변호사를 찾아야 되죠 도대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막연히 두렵거든요. 또 막연히 내가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현장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보험사처럼. 그렇죠. 교권 침해라고 전화가 오면은 교육감이 거기에 달려가야 된다. 사고 현장에.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은 수업하러 가십시오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률 자문을 아주 상설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자문이 아니라 아예 대행을 하는 사람. 법률 대행을 아예 만들어서 그렇죠.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처럼 교권 침해 사고 신고 또 선생님이 어떤 신고를 당했을 때 자문이 아니라 아예 대행해주는 사람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해주면은 적어도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게 파격적인데, 그러면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냐고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권 침해를 당하면은 지금도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돈입니다, 결국. 그럼 그러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더 들겠지만은, 이미 선생님들이 알아서 변호사를 구하고 나면 그 변호사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야, 그 부분은 상당히 정책화되면 엄청난 큰 짐을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런 아주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번에 한번 나와서 제가 인성지능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AI 시대는 인성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인성지능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인성지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인성지능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을.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학생 수련원이 부산에 산성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애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하고 좀 의논을 해서 대학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예로 인성 영수 캠프도 있죠. 그렇죠. 뭐 최근에 없앤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현장에서는 인성 영수 캠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직접 장명하고 제가 그렇죠, 직접 그렇죠. 설계했거든요. 최근에도 예. 되게 동명대에서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성 관련, 인성지능 교육을 학생들에게 좀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전체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약해서 그렇죠? 부족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학교에 있는 직원들은 아예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전체가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좀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나 저는 힐링에서 좀 더 나가서 웰빙 프로그램이라 하고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체가 뭐 1년에 안 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는 당연히 마음 치유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일부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학부모 교육원 새로 짓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폐교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학부모들을 교육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 교육에는 당연히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가 교육장이자 학부모들의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그런 학부모 교육원들을 하나 제가 만들고 싶고 그 학부모 교육원을 이 공무원들의 눈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 눈으로 직접 한번 들어와서 운영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나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학부모 교육원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학부모 교육원은 우리 학부모들 손으로 한번 운영해보게 하자.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학부모들이 행복합니다. 학부모들이 행복해야 부산 교육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 부산 교육이 행복해지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